예, 안녕하세요. 미래학교 고전학당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춘성 6기 원문으로 본다면 제2회 강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역사인문교육원 대표를 맡고 있는 오정윤입니다. 현재 미래학교에서는 기관 단체 유튜브 채널을 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제별 유튜브 채널로는 한국사, 한자, 전통놀이, 그리고 궁궐, 박물관, TV 등 총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성 6기는 정조시대 때 규장각 검서관을 지냈던 유독공이 1770년 3월 3일부터 4일에 걸쳐서 경복궁 등 이 한양도성에 을 답사했던 이야기들을 산문으로 남긴 것입니다. 자, 유독공의 신문집인 영제집에 해풍 유독공이 남긴 춘성유기가 있습니다. 자, 춘성유기는 영제집에 있는데 이 영제집 제15권 잡저편에 수록이 되어 있고 전체 내용은 총 5면에 불과한 짧은 산문입니다. 자, 이 춘성유기에는 스승격인 연암 박지원과 동무인 청장관 이덕무 그리고 주인공인 영제 유독공 3명이 답사에 나섰고요. 이 춘성유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당시대의 같은 북학파에 속해 있던 서상수, 서화 골동품 감식가고, 그리고 아마 윤생은 윤치성을 가진 학생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스승이 나들이를 가면 먹을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련 자료들을 등짐에다가 또는 보찜에다 메고 아마 뒤따랐던 그런 학생으로 보입니다. 윤생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아니지만 위장수에 들려서 현판에 있는 그 시문을 보는데 그 시문을 남긴 사람이 호음 정사룡, 그래서 총 6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춘성유기의 내용은 총 4일간의 답사 기록으로 1일차에서는 삼청동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쓰러져 갔던 삼청전의 옛 터를 찾아가서 그곳의 풍경을 남겼고요. 2일차에서는 남산에 오른, 그리고 남산에서 보는 서울의 전경들, 특히 한양 도성을 둘러싼 백악, 도봉, 인왕, 삼각산 등등의 모습들을 남겼습니다. 3일차에서는 오늘날 봉상시 경희궁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봉상시에 올라서 주변의 풍경을 기록으로 남겼고요. 4번째 4일차에서는 경복궁 옛터를 찾아가서 오늘날 경복궁과 비교할 수 있는 많은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춘성유기에 있는 경복궁 옛터의 그 기록을 오늘날 경복궁에 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영제교의 철록, 근정전의 석견, 간이대와 품계석, 경회의 석주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춘성유기는 경복궁의 옛 모습을 유추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둘째 날 춘성유기는 남산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겸재정선의 그림인데 목멱산이라고 해서 남산의 옛 이름이죠.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 길 등 남산했다는 거죠. 다음 날 남산에 올랐다. 그러니까 다음 날이니까 3월 30날 다음 날 3월 4일이 되겠습니다. 장흥방을 지나고 회연방을 거쳐갔다. 그렇죠? 근산. 산기슭에는 다 고재상거, 예전에 재상들이 살았던 집들이 많았다. 퇴원진에 허물어진 담벼락의 안쪽에는 고송, 고회, 옛 오랜 소나무와 오랜 전나무가 낙낙존의 가지가 축축 늘어져 있었다. 요게 이제 제 1면입니다. 1면에
둘째 날 기록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뜯어서 보게 되면, 자, 앞 시간에 삼진날 그 풍속을 설명하지 않아서 이번에 3월 삼진날 풍속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조선 후기 대표적인 풍속지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유독공이 쓴 경도 잡지에는 3월 삼진날 한양의 풍속으로 두견화, 진달래꽃을 뜯어다가 찹쌀가루에 섞어서 반죽해서 둥근 떡을 만들고 이것을 참기름에 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화전이라고 하고, 3월 삼진날에 화전을 해먹는 것이 아주 특별한 풍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경도잡지에 이어서 열왕세시기가 있습니다. 열왕세시기가 아마 당시 유독공이 남산에 오르게 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3월에 이르면 꽃과 벌들이 아주 무성한다. 남산의 잠두봉, 오늘날 용산공원 쪽이 되겠죠. 남산의 잠두봉, 북악산의 피룬대, 세심대를 올라가서 봄을 맞는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좀 뒤쪽으로 가면 이때 시제를 무지 중요시 여겨서 봄철에는 삼진날, 가을철에는 중앙절 9월 9일에 지낸 사람이 많다 해서 열왕세시기에는 서울의 남산이나 북악에 올라서 봄을 맞이하는 그런 놀이가 있다. 아마 유독공이 남산에 오른 것도 아마 이러한 풍습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풍속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동국세시기에 보면 진달래꽃을 뜯어다가 찹쌀가루에 반죽하여 빚어서 둥근 떡을 만들고, 이거 막 경도잡지하고 거의 같죠. 이것을 향유, 참기름에 지지는데 이를 화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이때는 녹두로 국수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해서 3월 3일 날이 되면 아마 봄나들이를 많은 한양의 도성의 성민들이 나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날 남산에 올랐다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목멱산에 올랐겠죠. 올라서 사방 주위를 보게 되면 바로 동쪽에 낙산이 있고 서쪽에 인왕산이 있고, 그리고 오늘날 청와대 뒤쪽에 북악이 있겠죠. 그래서 남산에 올라서 인왕산과 북악에 대한 기록이 춘성유에 남아 있고, 낙산은 그 다음 날 3월 5일 날에 오늘날 경희궁에 동쪽에 있는 봉상시, 약간 언덕이거든요. 그쪽에서 동대문 쪽을 바라보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낙산의 기록은 다음 기록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장흥방을 지났다고 하는데, 장흥방은 조선시대 때는 오늘날 남대문로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이제 어떤 흔적이 장흥동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고, 그 옆에 회원방이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아래 이게 회원방이고, 여기 녹색으로 둥그렇게 표시한 데가 장흥방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후대에 북쪽으로 오르게 됩니다. 오늘날 경복궁의 서남쪽, 그래서 내자동, 적선동, 그다음에 장흥고, 그래서 장흥이란 말이 여기도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장흥방,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데 아마 유독공이 이 장흥방을 지나서 회원방을 갔다기보다는 그냥 옛날 지명, 그래서 남대문로에 있는 장흥방을 지나서 회원방 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동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오늘날 명동 쪽을 해서 그 지금의 위쪽,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면 예전에 이제 거기가 교서관이 있었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남산 그 도서관이 있죠. 그쪽으로 해서 아마 남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아마 그 올라가는 도중에서 이제 한양을 굽어보는 기록들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디냐? 자, 이 회원방은 오늘날 회원동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마 회원방, 장흥방을 지나서 회원방 쪽에서 아래쪽으로 쭉 오게 되면 이제 남산으로 오르게 되는 언덕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장흥방, 회원방을 지났더니 예전에 재상들이 살았던 집들이 많았다 해서 당시 남산 부근에 살았던 대표적인 재상으로는 세 분을 꼽을 수가 있는데,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영의정까지 지냈던 송현, 상진의 집, 그리고 오늘날 이 항일 독립운동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우당 위영의 조상님이신 백사 이항복이 오늘날 명동 성당 부근에 살았죠. 그래서 백사 이항복, 그리고 남인 영수, 숙종시대까지 해서 그러니까 인조 다음에 효종, 숙종 지나면서 남인의 영수를 지냈던 미수 허목이 다 이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상의 고택은 이 역사 인물들의 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상들 집에서는 주로 이렇게 이제 소나무와 이제 전나무와 같은 푸른 계열의 소나무를 심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바로 절개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고고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장수를 상징하기도 해서 예전에 그 고택에서는 소나무와 전나무를 많이 심었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담벼락이 무너졌던 거지, 아니면 뭐 며칠 전에 장마로 무너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재상일들이 허물어져서 이렇게 다시 증축하거나 고치지 않았다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담벼락이 오래돼서 좀 비바람에 좀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퇴에서 허물어진, 담원자를 써서 허물어진 담 안쪽에는 고송고해, 오랜 소나무와 오랜 전나무가 이렇게 축쭉 늘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진이 없어서 소나무와 전나무가 있는 그런 그런 전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배치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허물어진 담벼락 안에는 오랜 소나무와 전나무가 축축 늘어져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어느 정도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백악, 도봉, 인왕, 삼각산을 본 그 느낌을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척, 기, 숭부, 이망. 시라는 건 살피다, 척은 오르다. 그러니까 살펴가며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망, 둘러보니 백악은 둥글고 뾰족하여 모자를 쓴 듯하다. 도봉은 빽빽하여 항아리 속의 화살대, 필통 속의 붓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옛 그림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해석을 다 하고요. 자, 인왕산은 사람이 인산 손을 풀게 돼요. 인산 손을 푼다는 것은 이렇게 했던 손을 이렇게 풀었다는 겁니다. 풀으면서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늘어났죠. 이렇게 올렸다 내렸으니까. 그래서 인산 손을 풀고 있는데 그 어깨가 새의 날개처럼 쫙 펼쳐져 있다. 인왕산은. 삼각산은 마치 여럿이 공연을 보고 있는데 키가 큰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는 듯하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앞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갓을 썼는데 그 갓이 뒤에 키가 큰 사람의 턱에 이렇게 닿는 듯하다. 요게 이제 2구 2절인데 이걸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악은 둥글고 뾰족하여. 그러니까 백악이 이렇게 둥글고 뾰족하죠. 지금 청와대 뒷산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그래서 이것이 마치 모자를 쓴 듯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윤겸의 백악산도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겸재정선이 그린 백악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산도 지금의 청와대 뒷산에 보면 거의 모자를 쓴 듯이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백악산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봉입니다. 백악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보면 도봉산이 보이는데 김석신의 이제 도봉산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산 그림과 뒤에 보이는 두 개의 그 뾰족한 거에다가 약간 산에 그 봉우리들이 막 중첩돼 있죠. 자, 이걸 보는 도복은 빽빽하여 항아리 속에 화살대, 그죠? 항아리에 화살대 막 있고 또는 필통 속에 붓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또는 겸재정선의 도봉산의 가을 모습 해서 이렇게 그린 모습들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또 이 인문의 도봉산, 이 뒤에 산들이 보이죠? 도봉산과 거의 유사한 봉우리들, 세 개의 봉우리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경기의 금강산이라 부르는
도봉산의 모습을 그림과 글로 바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도봉은 빽빽하여 항아리 속의 화살대, 필통 속의 붓과 같다. 자, 다음이 인왕산입니다. 인왕산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인왕산의 인왕제색도의 바탕이 되는 이 바위산이 마치 병풍처럼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인사를 하고 손을 푸는 그 상태의 어깨 쪽 모습이 인왕산처럼 보였던 듯합니다. 그래서 인왕산은 사람이 인사한 손을 풀고 있는데 그 어깨가 날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겸재정선의 인왕산도를 지금 비교해 보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딱 어깨에 힘을 준 그 모습들이.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삼각산입니다. 삼각산은 여럿이 공연을 하는데 앞쪽에 그 두각이라든지 여러 산들이 있죠. 그 앞쪽에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삼각산이 딱 키가 큰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이 뒤에 있고 앞쪽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공연을 보는 거죠. 이쪽 그 한양이 공연장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삼각산이 뒤에서 키가 큰 사람이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여러 봉우리들, 작은 봉우리들이 여기 앞에 보이지만 이런 봉우리들이 이제 갓을 쓴 모습처럼 해서 그 키 큰 사람의 턱 쪽에 닿는 듯하다.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이 여기 보면 백운봉이라든지 인소봉이라든지 만경대, 노적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고 오른쪽에 도봉산이 보이고 그리고 앞쪽에 이런 작은 산들이 있죠. 이런 작은 산들이 마치 공연을 보는 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2구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뒤쪽에 산들을 봤으니까 다음엔 도성 안쪽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성중지옥, 도성 안에 여러 집들과 길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성 안에 집은 검푸른 빛의 밭을 새로 갈아서 그러니까 겨울이 돼서 막 이렇게 여러 그 퇴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새로 밭갈이를 해서 반짝반짝한 모습이 그리고 큰 길은 마치 긴 내가 들판을 꺾어서 들판을 가로지르며 여러 구비마다 왜냐하면 집이나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다가 이렇게 길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구비마다 모습을 드러내는 듯하다. 사람과 말은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게 마치 물속에 물고기와 같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세기 성시, 그러니까 도시의 모습을 그린 이 성시 전도의 여러 집들 이런 것들이 마치 이 밭갈이를 하기 위해서 퇴비 같은 걸 막 이렇게 놨던 거죠. 그런 이제 그것이 이제 검푸른 빛이죠. 청렬한 검푸른 빛, 푸를 청자다가 검을 렸자 검푸른 빛인데 이제 봄이 돼서 이제 지붕을 다 가려야 되죠. 지붕을 가르니까 어때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도성 안의 집은 검푸른 빛의 밭을 새로 갈아서 반짝반짝한 모습이다. 이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도 큰 길은 여기 큰 길들이 있죠. 마치 뭐 육조대로라든지 운종가라든지 뭐 도남은 전로 같은 여러 큰 길들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큰 길이 이렇게 반듯하게 되지만 이렇게 산 위에서 보게 되면 여러 그 건축 건물들이나 관청들이 있어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죠. 그것이 마치 내가 큰 냇물이 들판을 꺾어서 탁 가로지르면서 구비마다 모습을 드러내듯이 큰 도로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게 저 큰 길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마치 물속에 그러니까 길을 다니는 사람과 말이 그 물속에 사는 물고기와 새우 같다라고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은 한양 도성은 아니지만 도성 외곽에 북쪽의 외곽에 길들을 보면 길들이 그 봉우리에서 가려서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렇게 꾸불꾸불 돌아가죠. 마치 이런 것처럼 표현한 것처럼 이 한양 도성도를 보게 되면 한양 도성의 여러 큰 길들이 건물에 가렸다 보였다 그래서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사람과 말이 우마차가 다니는 것을 본 거죠. 이렇게 남산에서 그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와 새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구 2절을 이렇게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2구 4절, 2구 4절. 그래서 여기 2구 3절을 받고 여기 이제 2구 4절. 4절은 이제 도성의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호수인데 저는 이 글에서 가장 이렇게 눈에 띈 게 기중지, 차시지 그 중에서도 지금 이때 그러니까 당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지. 지금 이 순간에 그 도성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성에 사는 가호는 8만에 이르는데 그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에서 여러 이야기들 방가, 방곡, 방음식, 방박혁, 방예인, 방회인, 방작사, 방모사 그래서 8가지 이 순간에 노래하고 울고 마시고 도박하고 욕하거나 칭찬하거나 일하거나 빈둥거리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한양도성의 아주 그 격동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은 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걸 보게 되면 한바탕 웃음이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연극을 보는 듯한 한양도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성의 호수 가호는 8만에 이른다고 됐습니다. 자, 대략 이 책, 그러니까 1789년도에 한양에 이 호구수를 조사한 책이 있습니다. 호구 총수가 있는데요. 대략 영조, 정조 때 인구가 약 18만에서 17만 정도 됩니다. 이때가 1770년이니까 1789년부터는 한 19년 전이 되겠죠. 그때 대략 인구가 18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호수가 8만에 이르면 한 인구수를 한 5로 계산하면 한 40만 정도 되는데 인구수가 20만이니까 8만은 좀 많은 거죠. 그렇지만 대략 한 5만에서 6만 호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유득공은 8을 아마 많다라고 봤을 겁니다. 사방팔방에서. 그래서 8만이 꼭 8만이라는 뜻보다는 많은 가호수 그리고 정식 기록에 의하면 약 18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성의 가호는 8만에 이르는데 그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모습인가를 그렇게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성에 사오는 가호는 8만에 이르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가 방곡. 자, 노래하고 우는 모습은 아주 상반된 모습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는 모습은 아마 피막골이나 이런데 그러면 거기는 막 잔치집도 있을 것이고 주점도 있고 그러면 왁자지껄하고 하는 모습들 그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보면 이제 의금부도 있고 그 앞에 이제 여러 이제 전옥서도 있고 또는 상갓집도 있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막 두드러 맞아서 막 곡소리가 나고 또 어떤 데는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우는 모습이면 문상하는 뭐 사람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대비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인 이렇게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방가 방곡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들, 비슷한 사진들 꼭 어울리지는 않아도 유사한 옛 그림들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또 하나가 방음식, 방박역이 있습니다. 자, 음은 이제 마신다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면 이제 술을 마시는 건 주라고 했습니다. 음주할 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음이라는 것은 뭐 식혜라든지 수정과 이런 것들을 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은 말 그대로 밥과 같은 종류. 그래서 음식. 그러니까 이건 뭐 대표적으로 피막골이라든지 펴막길이라든지 여기를 딱 보면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그 피막길에 음식점 바로 뒤쪽으로는 이렇게 색주가들이 있어서 거기서 도박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한양도성 피막골 그러니까 종로 6.2전의 뒤편에 있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술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고 밥을 먹고 도박을 하고, 그래서 박혁은 이제 도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박자 보통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 박자 요것을 이제 도박의 박자로도 읽고 또는 장기와 바둑으로도 표현합니다. 뭐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기산 풍속도에 나타나는 대로 아마 술음식을 파는 뒤쪽에서는 이렇게 도박을 하는 모습들을 아마 이렇게 산문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방예인, 그다음에 회인. 그래서 예인은 칭찬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박수치고 뭐 공연을 보는 모습들일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그 종로 쪽에 여러 곳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주로 신윤복 풍속화라든지 김홍도 풍속화에 많이 나타나는데, 아마 잔치집이나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노는 모습을 표현했다면, 회의는 뭐냐면 그 술도가에서 이렇게 우리말로 깽판이라고 부르죠. 막 우통 벗어던지고 하는, 막 멱살잡이하고 막 주먹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본 거죠. 막 왁자지껄 즐겁게 노는 데가 있으면 또 한 바퀴 술 마시고 서로 도박하다가 쌈박질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방예인, 방회인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방작사, 방모사. 그래서 작사라는 것은 일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방아를 찍거나 또 행상을 하는, 막 그다음에 유기전 시전에서 장사하거나 또는 이 좌판을 벌이는 난전을 하는 여러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은 작사로 표현했고, 모사라는 것은 일을 꾸민다는 거 보니까 이것은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이렇게 무엇인가 생각하는, 꾀를 부리거나 하는 모습들. 그래서 제가 그 신윤복의 봄나들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량들이 기생들과 함께 노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빈둥빈둥 거리면서 오늘은 무슨 재밌는 일이 있을까 뭐 이런 것만 꾸미는 이런 모습들로 비교해서 두 개의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여튼 유독공은 한양 도성의 8만 5에 이르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8가지 모습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즐겁고, 그래서 한바탕 웃음이 터질 것이다라고 해서 요 구절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춘성 6기의 여러 그 현실적인 건물이나 옛 터도 중요하지만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춘성 6기가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이 산문 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구 춘성 6기의 제2구 남산에 올라서 서울을 바라보면서 서울 주변의 산세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춘성 6기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고전학당 한양풍경 춘성 6기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